애숙 씨,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자경아, 병원에서 아기 혈액형이 너희 둘과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아들과 함께 살아온 박예숙이라고 합니다. 자경이라는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다 커서 혼자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네요. 누구나 그렇듯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그 아이의 결혼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자수성가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남편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둘이 만나 고생 끝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둘이 힘을 모아 차근차근 일어섰고 결국 작은 공장 하나가 제법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돈 걱정은 없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돈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우리 자경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 힘들게 컸지만 아들 자경이만큼은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죠. 자경이는 참 공부도 잘했어요. 늘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이지 걱정 하나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런 자경이를 보며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자경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죠. 그만큼 자경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경이는 여전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경이는 취업도 금방 잘 되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금방 자리를 잡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정말 이 정도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경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뻤어요. 이제 자경이도 나이가 찼고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자경이가 말하길 여자친구를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클럽이라니, 제가 생각하는 클럽은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춤추고 술 마시며 시끄럽게 노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난 여자친구라니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자경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경아,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니? 그 사람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때 자경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희진이 클럽 같은 곳 자주 가지 않아? 그날은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처음 와본 클럽이래. 처음엔 나도 의아했지만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클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저는 자경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클럽이라는 장소에 대한 선입견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놓아주질 않더군요. 그래도 자경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그러니까 희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자경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자경이의 선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희진이라는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직접 만나보고 나서 판단하기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경이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저희 가족 모두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죠. 자경이가 희진이를 만난 이후로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니 아무래도 부모로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제 나이대에는 클럽이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한다니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여보,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어떤 애인지 만나보지도 않고선 못 믿겠어요. 우리 자경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남편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자경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희진이는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은 친구 따라 처음 가본 거였고 평소엔 그런 곳에 안 다녀요.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경이의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자경이가 한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 대한 선입견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도 자경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그만큼 희진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 우리는 자경이가 말한 대로 희진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조금 긴장되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자경이에게 정말 어울리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런데 막상 희진이를 만나보니 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희진이는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도 자경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말하는 태도나 행동에서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자경이와 희진이 그리고 저와 남편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남편도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희진 씨, 자경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자경이가 많이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희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난 건 친구 따라 클럽에 간 날이었어요. 평소에 클럽을 가는 편은 아닌데 그날은 친구들이 자꾸 권해서 처음으로 가보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경 씨를 만났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클럽이라는 장소가 걸리긴 했지만 자경 씨를 알게 되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희진이의 솔직한 태도와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마음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이 끝나고 자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희진이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 정말 희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경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원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자경아. 너희 둘이 잘 해나가길 바란다. 이제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자경이와 희진이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경이가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경이와 희진이의 결혼을 허락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인연이라는 점이 완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부모로서 걱정은 떨칠 수 없더군요. 그래도 자경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기에 저희 부부는 희진이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자경이는 회사 일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예식 날짜도 잡고 신혼여행지까지 고민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죠. 희진이도 저희 부부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이것저것 상의했고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진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희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를 어떻게 도와줄지 의논하고 있었는데 희진이가 들어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어요. 희진이의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불안해 보이는 눈빛에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희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마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실 결혼을 앞두고 아이를 갖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임신 소식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남편도 제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황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희진이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으려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서두르려고 했던 이유도 이거였어요. 배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희진이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자경이와 희진이가 이제 결혼할 거고 그 아이를 두고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우리도 그들을 더 빨리 안정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희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임신한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요즘은 그런 경우도 많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라. 자경이도 이 사실 알고 있니? 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경 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서둘렀던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 희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죄책감이 가득해 보였지만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임신은 분명 기쁜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자경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경이는 역시나 희진이를 보호하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희진이 임신한 거 알고 나서 더 결혼을 서두르려 했어요. 우리 아이니까 책임지고 잘 키울 거예요. 저와 남편은 결국 자경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희진이가 저희에게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 준비 때문에 저희 집에 온 날이었는데 희진이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속으로 또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말해보렴. 뭐든지 이야기해봐. 희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굳게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안정적인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경 씨 명의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신혼집까지 마련해 달라니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아이가 생겼으니 집이 필요한 건 이해했지만 그 부탁은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자경이와 희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오랜 상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어요. 자경이가 책임 있는 남편이자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큰 돈을 들여 자경이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자경이와 희진이는 새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아이도 곧 태어날 것이고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경이와 희진이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어요. 신혼집도 새로 장만하고 희진이는 임신 중이라 몸을 조심하면서도 집안일을 챙겼고 자경이는 여전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희진이가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 소식은 정말 기뻤습니다. 저와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갓 태어난 손주를 보고는 벅찬 감정을 느꼈죠. 작고 예쁜 아기가 희진이의 품에 안겨 있었고 자경이는 그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걱정이 사라질 듯 했어요. 애숙 씨,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남편이 자경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아기의 혈액형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자경이나 희진이와 달랐던 겁니다. 처음엔 가능한 일이겠거니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혈액형이 자꾸 신경 쓰이네. 자경이랑 희진이 둘 다 O형인데 아기가 B형이라니. 그게 가능한 거였던가? 남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눈치였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조심스럽게 자경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자경아, 병원에서 아기 혈액형이 너희 둘과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경이도 처음엔 당황스러워하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결국 자경이도 아이의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경이는 모든 게 잘못된 오해라고 믿고 있었어요. 며칠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자경이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경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고 저희 부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던 중 결국 희진이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 고백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임신 후에 그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희진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굳었고 자경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고백이었기에 저희 모두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결국 자경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키우겠다고 했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자경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분노와 실망,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경이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그저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죠. 남편도 한참 후에야 희진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아, 우리 자경이를 속인 거야?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니? 희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자경이 아이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겁이 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죠. 이건 배신이야. 우리 가족을, 자경이를 이렇게 속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자경아,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겠구나. 당장 이혼해야 해. 자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그의 얼굴은 참담해 보였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손주가 자경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경이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을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그날 이후 자경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경이도 희진이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경이는 희진이를 완전히 믿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꼈고 희진이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죠. 법적으로 두 사람은 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희진이는 저희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희진이가 떠날 때는 정말 씁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리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함께 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희진이도 떠날 때 많이 울었고 자경이도 침묵한 채 희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희진이는 분명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희진이는 자경이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희진이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결혼 전에는 저축해둔 돈도 거의 없었고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후 자경이의 재산을 나누어 받지도 못했습니다. 희진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희진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경이는 마지막까지 희진이와의 시간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경이는 이혼 후에도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희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건 분명히 배신이고 나도 그 일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희진이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던 만큼, 그리고 내 친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의 도리로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경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성숙한 선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자경이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책임감과 인간적인 도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자경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우리 손주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경이의 말처럼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자경아. 내 생각이 그러면 희진이가 자립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너가 도와줘도 눈 감아줄게. 결국 자경이는 희진이에게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기로 했고, 그 돈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모든 일이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 속에서도 나름의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여전히 자경이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처음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자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몰라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경이가 이혼 후 한동안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일에만 몰두하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언가를 잊고 싶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만 하더군요. 그동안 자경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아픔을 모를 리 없었죠. 자경이가 희진이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느꼈던 고통을 잊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자경이도 점차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동료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죠. 저희 부부도 자경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경이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희진이도 아이와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일들도 아프지만 추억 속으로 묻히겠죠. 저희 가족은 그저 앞으로는 더 평온한 날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경이가 겪었던 아픔과 그 뒤에 찾아온 작은 회복의 시간을 나누면서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연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음번에도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